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급 SQL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테이블과 내장 SQL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테이블은 우리가 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뷰는 원 테이블, 그러니까 베이스 테이블에서 유도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용자를 적절히 통제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서 성적이 있는데 GPA가 있는데 그 GPA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만약 학생의 전공과 학년만 뽑아서 만약 보여주겠다 그러면 학생의 전공과 학년 이름만 들어있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테이블은 편리한 점이 있지만 가상 테이블에 접근할 때마다 테이블을 유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을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절히 사용자를 통제해야 되거나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필요한 부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create view 해서 명령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테이블 이름을 주고 필요한 항목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lect 내포문을 지정하면서 as라는 명령을 주면 됩니다. 한번 그 서울에 있는 공급자만 추출해내는 가상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가 create view 해서 뷰의 이름을, 이건 테이블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가상 테이블의 이름. 공급자 언더바 서울이라고 주고요.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공급자들의 그 주문을 전부 찾아서 그 주문 내용을 테이블로, 가상 테이블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상 테이블은 마치 원 테이블처럼, 베이스 테이블처럼 마음껏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우리가 공급자별로 주문 총액을 구하는 가상 테이블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create view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 테이블의 이름을 주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명을 나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항목명이 동일하면, 이게 가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항목명과 동일하면 구태여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이 주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명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자 번호, 주문 총액이라고 항목명을 줬고요. 그 내용, 공급자 번호는 그대로 공급자 번호를 받아오면 되겠지만, 주문 총액은 단가 곱하기 주문량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룹바해서 공급자 번호별로 그룹바를 해서 각 공급자의 주문 총액을 구하는 그런 가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상 테이블을 일단 만들면, 아까 제가 원 테이블처럼, 베이스 테이블처럼 검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만약 수원에 위치한 공급자의 주문 총액을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 테이블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lect 모든 걸 갖고 와라 from 공급자 to 테이블이 되겠죠. 가상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where 공급자 번호가 in,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포절을 만들어야 되겠죠. select 공급자 번호 from 공급자 테이블에서, 우리 위치를 공급자 테이블에서 알 수 있으니까 where 위치는 수원이다.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주게 되면 수원에 위치한 공급자들을 찾아서 그 번호를 공급자 to 테이블에 주면 공급자 to 테이블에 있는 해당되는 공급자 번호의 모든 레코드를 갖고 와라. 그럼 공급자 번호와 주문 총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가상 테이블은 drop 명령을 써서 drop view 해서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상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갱신이 가능한 가상 테이블이 있고 갱신이 불가능한 가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 서울, 앞에 나왔던 공급자 서울이란 테이블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공급자 2라는 테이블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테이블은 갱신이 가능한데요. 갱신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주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테이블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나오는 내용을 갱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부품 번호, 특정 공급자, 단가, 주문량을 다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원 테이블에 가서, 베이스 테이블에 가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서 바꿔도 여기에서 갱신된 내용을 원 테이블, 베이스 테이블에 가서 원 주문 테이블에 가서 충분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공급자 2 테이블에 공급자 번호가 예를 들어 105번이다. 근데 주문량이 주문 총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문 총액이 1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지금 100만원이었는데 얘를 70만원으로 바꿨어요. 갱신을 하고자 해요. 70만원으로. 그러면 이 70만원은 사실 원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단가 곱하기 주문량을 한 게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떤 단가가 준 건지, 주문량이 준 건지, 어느 게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갱신이 불가능한 테이블이고 이 경우만 갱신이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이블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상 테이블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with check 옵션이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with check 옵션을 주게 되면 가상 테이블의 조건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위배되는 입력이나 갱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급자 3라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공급자 3는 조건이 위치가 서울에 있는 가상 공급자입니다. 위치가 서울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번 공급자가 위치가 서울이었고요. 30번 공급자가 위치가 서울이었다. 그럼 공급자 번호가 있고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두 공급자가 이 공급자 3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추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원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서 업데이트 공급자 3 set 위치를 인천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건은 공급자 번호가 27번. 만약 이런 명령을 줬다면 공급자 번호 27번이 현재 위치가 서울인데 이건 물론 갱신 가능한 가상 테이블입니다. 갱신 가능한 가상 테이블인데 이 위치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 공급자 3에서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위치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원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고 없앨 수 있도록 가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with check 옵션을 주게 되면 가상 테이블에서는 이 가상 테이블의 조건에 위배되는 입력이나 갱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 테이블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테이블에 갱신 가능한 가상 테이블에서 with check 옵션을 줬을 때 자기가 유도되어 나온 조건에 위배되는 변경이 생길 때는 그런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가상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내장 SQL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대화식 인터랙티브한 SQL이었습니다. 근데 이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크립트 언어와 결합돼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크립트 언어를 우리가 초청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 언어 속에 들어가는 SQL을 내장 SQL, Embedded SQ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업무가 반복될 때는 이 내장 SQL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장 SQL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 초청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초청 언어는 여러분의 경우에 뭐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R을 쓸 수도 있고 뭐 C++나 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편하게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랭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초청 언어 PL SQL이라는 초청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L은 아마 Procedural이라는 뜻일 거예요. Procedural SQL이라는 그런 초청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PL SQL은 블럭이라고 부르는 기본 단위 속에 SQL을 내장시켜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블럭의 기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declare 절이 하나 있고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할 때 declare를 할 수 있는데 declare 절에서 하는 건 변수나 상수를 정의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해야 될 변수가 있으면 여기서 블럭 변수들을 정의를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egin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PL SQL 명령문을 기술하는 절이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상황, 오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exception이라는 절을 선택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end로 끝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end 뒤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에서도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이 나야 됩니다. 명령문은, SQL 명령문들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에 이 end 뒤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 슬래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게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 줄이 들어가거나 이 뒤에 빈 줄이 들어가거나 빈 칸이 들어가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뒤에 반드시 첫 번째 블럭 뒤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슬래시를 주면 실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대화식 SQL이나 내장 SQL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 초청 언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변수,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의 위치를 기억하게 한 커서 같은 것을 지정하는 그 부분만 조금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declare 절에서 우리가 블럭 변수를 정의 내린다 그랬는데요. 블럭 변수는 블럭 내에서만 값을 입력받습니다. 블럭 내에서 값을 입력받고 그 블럭 변수의 이름은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블럭 변수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변수 이름 앞에다가 뭐 variable이다. 그래서 variable 언더바를 항상 붙여서 이거는 블럭 변수다.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이런 접두로 시작하는 건 모두 블럭 변수다라고 그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 변수의 데이터형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오라클 데이터형에 준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 예를 들어서 이 공급자라는 테이블에 있어서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공급자의 위치다. 공급자 위치. 그런데 그 뒤에다가 %type이라는 명령을 붙여주면, 요 명령을 붙여주면 요 테이블에 요 항목과 동일한 데이터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항목의 데이터형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또는 그게 결정되기 전이나 또는 나중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형을 구태여 지정해 주기보다는 그냥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항목과 동일하다라는 뜻의 %type을 붙여주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디클레어절에서 우리가 디클레어절에서 이 블럭 변수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비긴절에 가서요. 이건 비긴절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다가 변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요런 기호를 통해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콜론 이꼴 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변수 값을 직접 입력해도 좋고 또는 계산할 수 있는 표현식을 어사인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블럭 변수와는 다른 치환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치환 변수는 아까 블록 변수는 블록 내에서 값을 입력받는 거고요. 치환 변수는 블록 내에서 값을 입력받는 게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값은 뭐다라고 주는 그런 값을 받는 변수가 치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치환 변수에는 블록 변수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variable underbar라는 접두어를 붙이지 않아서 구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환 변수는 블럭 안에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요 기호 ampersand 기호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요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블럭 변수가 아니라 치환 변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환 변수는 반드시 블럭 내에서 사용할 땐 자기 이름 앞에 이 ampersand 변수 기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L/SQL에서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실행하기 전에 set serve output on이라는 명령을 줘야 되고요. 이 명령이 이제 on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럭 안에 들어가서 dbms underbar output dot put underbar line이라는 명령, 요 명령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 serve output이 on 된 상태에서 블럭 안에 들어가서 dbms output dot put line이라는 명령을 주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출력하는데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다운표 안에 부품 내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력될 때 이 부품 내역이라는 게 그대로 나오고요. 부품 내역에 콜론에 빈칸까지 하나 있죠. 그럼 빈칸까지 하나 요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짝대기 두 개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빈칸 없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뭘 연결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블럭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블럭 변수 부품 내역에 nut라는 값이 들어있고 재고량에 만약에 220이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요 안에 들어있는 nut라는 값 요걸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nut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웠죠. 빈칸 하나가 있어서 여기 빈칸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재고량이라는 또 그리고 콜론하고 빈칸까지 재고량의 콜론 빈칸까지를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고량 블럭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22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명령을 주게 되면 요런 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SQL, 대화식 SQL을 쓸 때는 사실 검색되는 결과가 레코드가 한 장이거나 여러 장이거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PL/SQL에서 쓸 때는 내장 SQL을 쓸 때는 검색되는 레코드가 한 장인지 아니면 여러 장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 장일 때 훨씬 간단한데 우선 한 장일 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5번 부품 내역과 재고량을 출력해라. 우리가 SQL 명령문을 쓴다면 대화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elect 부품 내역, 재고량, 그리고 from 부품, where 부품 번호는 105번이다. 이렇게 대화식 SQL에서 아주 심플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PL/SQL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declare 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들이 있죠. 이 변수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번호라는 변수를 우리가 블럭 변수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접두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부품 번호는 부품 테이블에 부품 번호 항목하고 같다. 데이터형이 같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품 내역과 재고량도 지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금 105번 부품이었기 때문에 요 부품 번호가 105번이라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검색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블럭 변수에다가 105를 어사인 했습니다. 105를 어사인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한 SQL 문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SQL 문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105 대신 여기서 어사인한 105라는 것을 직접 쓰지 못하고 블럭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블럭 변수 이름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은 요건데요. 인투절인데요. 인투절. 요거는 대화식 SQL은 없었죠. 요 인투절은 내장 SQL에서 내장 SQL과의 차이점인데요. 요거는 셀렉트절에서 검색한 부품 내역과 재고량을 각각 요 블럭 변수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 셀렉트절에서 갖고 온 데이터의 값을 블럭 변수에 집어넣어 주기 위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블럭 변수의 값을 갖고 오면 그 값들을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값들을 출력해라.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 못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수 레코드를 검색하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SQL은 사실 set time입니다. set at a time. 그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여러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죠. 여러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앞에서 뭐 많은 예들을 봤지만 한꺼번에 SQL 명령을 하나 주면 한 레코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갖고 옵니다. 근데 이 PL/SQL은 프로시저럴 랭귀지는 3세대 언어이기 때문에 한 레코드를 한 번에 한 레코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SQL cursor라는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레코드 지시자인데요. 여러 레코드가 검색돼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현재 레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레코드가 어느 건지를 가리키는 레코드 지시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SQL 커서를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declare를 통해서 커서의 구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cursor라는 게 명령어고요. 커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커서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검색할 레코드의 구조를 설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검색은 안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검색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조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커서 이름을 지정하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 구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커서의 위치는 첫 번째 레코드, 검색된 레코드가 여러 장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장이 있다면 첫 번째 레코드 위에,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치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요 레코드 바로 위에 있던 걸 그 아래로 내려서 첫 번째 레코드를 읽어드립니다. 어디로? 블럭 변수 안으로. patch into 하면 블럭 변수 안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요 패치는 루프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순환 구조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하나씩 읽어드려서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는 그런 룹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close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정한 구조에 데이터를 저장했던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구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남아 있지만 구조에 있던 데이터를 이제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커서는 디클레어절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디클레어절에서 반드시 드루 커서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사용자가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보다 재고량이 적은 모든 부품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 25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재고가 250개보다 적은 부품 그리고 재고량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 겁니다. 그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치환 변수가 필요합니다. 치환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치환 변수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클레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명령을 주는데, 여기서 accept라는 것은 이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이게 치환 변수가 되겠습니다. 기준 숫자라는 게 치환 변수의 이름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럼 accept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집어넣는 값을 요 기준 숫자라는 변수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ompt라는 명령어는 화면에 내보내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기준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화면에 나오게 되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그럼 사용자가 250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250이란 값을 요 기준 숫자에 집어넣게 됩니다. 기준 숫자라는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요 기준 숫자가 치환 변수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럭을 디클레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부품 번호랑 재고량이잖아요. 그래서 부품 번호, 재고량이란 치환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것은 각각 부품의 부품 번호, 부품의 재고량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블럭 변수를 정의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ursor를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cursor의 이름은 부품 재고 cursor라는 겁니다. 부품 재고 cursor라는 거고, cursor 이름을 정의 내리고,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부품 번호, 재고량 from 부품. 조건은 재고량이 기준 숫자보다 작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ampersand 기호가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블럭 안에서 치환 변수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ampersand 기호가 같이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값은 여기서 입력한, 예를 들면 250이면 25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명령이 아직 실행되진 않았어요. 실행되진 않고 구조만 정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조만 정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무슨 짓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서 25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50이라는 걸 주게 되면 재고가 250보다 적은 레코드를 전부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SQL 문에 의해서 4개의 레코드가 찾아질 겁니다. 4개의 레코드가 찾아지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비로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QL이 검색을 한 거죠.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커서 위치는 첫 번째 레코드의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픈 부품 재고 커서 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커서의 위치는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패치를 하게 되면 요 커서가 한 칸 내려와서 첫 번째 레코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레코드에 가서 보이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부품 번호는 105고 재고량은 220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요 변수에 블럭 변수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5와 22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만약에 if 부품 번호가 null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인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걸 출력하라는 거죠. DBMS output은 뭐라고 출력을 하면, 재고량이 기준 숫자, 아까 이게 250이었죠. 250보다 적은 부품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뭔가 있어요. 지금처럼 데이터가 뭔가 있으면 DBMS 아웃풋 라인은 부품 번호 재고량, 이건 이제 제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제목 라인을 쓰라는 거죠. 부품 번호 재고량처럼 이렇게 제목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또 뭘 출력하냐면 블럭 변수인 부품 번호 그 다음에 재고량 블럭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105와 220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목을 부품 번호라고 재고량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코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패치를 하게 되죠. 패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한 칸 또 내려가서 그 다음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을 갖고 오고 그 다음 걸 갖고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exit을 하는데 언제 exit을 하냐면 부품 재고 cursor가 not found일 때. 요거는 시스템 변수인데요. 더 이상 검색되는 레코드가 없으면 값이 참이 됩니다. 그러면 exit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패치를 했더니 검색된 게 있었죠. 107과 155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루프를 돌겠죠. 그러면 루프를 돌아서 다시 출력을 하게 됩니다. 107, 155를 출력하고 다시 또 패치를 했더니 124, 160이 왔는데 아직 값이 있으니까 다시 루프를 돌게 돼서 또 출력을 하고 160을 출력하고 또 한 칸 내려가서 128, 75까지 출력하고 나서 패치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없죠. 값이 더 이상 없으면 이게 참이 돼서 루프가 끝나게 되고 부품 재고 커서를 클로즈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값이 출력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각자 이 초청 언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큰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파이썬을 쓰든 R을 쓰든 아니면 C++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초청 언어를 뭘 쓰든 상관없고 여러분이 익숙한 초청 언어 내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9장에 지금 345, 346쪽에 가면 요런 트리거의 예가 있는데요. 각 영업사원은 제품 판매할 때 소비지가에서 자기가 할인할 수 있는 최대 할인율보다 더 할인해서 주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실제로 내장 SQL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 테이블 뷰와 그 다음에 내장 SQL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